안녕하세요. 노인놀이지도사 과정을 맡게 된 조인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노인놀이지도사 과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잘 선택하셨다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화 시대,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인 것이죠. 교육 서비스 사업 또한 그 대상이 유아에서 아동, 그리고 지금은 노인으로 그 대상의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다가올 미래의 확실한 선택, 확실한 직업, 노인놀이 지도사가 되겠죠.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노인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노인의 개념과 정의입니다. 자, 여기서 개념과 정의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개념은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정의는 그러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의미합니다. 차이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노인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자,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늙어 보이는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 제방 기능이 저하된 사람. 여기서 제방 기능을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신체적인 기능, 학습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반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하된 사람, 또 나이가 들어 늙어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미,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자, 이런 노인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사실상 국가별로 전통과 관습,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쉽게 규정 짓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별로 어느 나라에서는 65세가 노인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62세, 60세, 67세 다양하겠죠. 자, 이렇듯 그 나라의 전통과 관습,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60세를 기준으로 40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 어떨까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만큼 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금 설명드린 것들을 의미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사진 4장을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얼뜻 보기에도 노인 같죠? 자,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가 생활을 아주 즐겁고 편안하게 즐기고 계시네요. 아, 이분은 딱 봐도 노인이시네요. 아, 이분은 노인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냥 늙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제가 봤을 때 주름도 많고 노인 같은데 어떻게 규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정의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의 정의는 5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연령, 그리고 생물학적 연령의 기초에서, 심리적 연령의 기초에서, 또는 사회적 연령, 개인의 지각, 이렇게 5가지로 노인을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씩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생활 연령에 기초한 정의입니다. 달력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나이죠. 자, 내 의지와 내 노력에 상관없이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생기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물리적, 기계적으로 측정되는 역연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역연령은 그냥 우리가 생활연령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력의 역자와 역연령의 역자는 한자로 같은 의미, 지날 역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리적, 기계적으로 측정되는 연령을 우리가 생활연령이라고 합니다. 자, 노인을 규정짓는 생활연령 몇 살일까요? 유엔에서는 65, 65살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유엔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물학적 연령에 기초한 정의입니다. 생활연령과 생물학적 연령은 무엇이 다를까요? 생물학적 연령은 신체 나이, 자, 보여주는 외모, 운동 능력, 인지 능력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가끔 TV 프로그램 중에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간혹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오, 연세가 드신, 우리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신데 관리를 잘해서이신지 신체 능력, 신체 나이를 측정해 보니 뭐 50세였다더라, 뭐 40대다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좀 매체를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물학적 연령입니다. 뭐 운동 능력, 인지 능력 마찬가지죠. 나이가 드셨다고 해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꾸준한 관리와 좋은 생활 습관들이 젊게 유지하는 비결인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노화는 문화나 개인차 등 여러 다양한 과정의 산물입니다. 맞습니다. 자, 자신의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의 개인차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여유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문화. 어떤 문화가 중요할까요? 가정의 문화도 중요하겠죠. 집에서 뭐 부모님들이나 또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뭐 운동도 잘 하지 않고 밤에 야식을 시켜 드시고 이렇게 조금은 좀 게으른 습관을 갖고 계시는 문화. 그렇지만 또 어떤 가정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운동하고 관리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런 생물학적 연령에 관심을 많이 갖는 또 그런 가정의 문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문화나 개인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연령은. 자, 또 있습니다. 평소 식습관.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는 피부의 노화, 내 신체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음식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그런 주변 지인들이나 또는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운동 등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생물학적 연령을 건강하고 젊게 유지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생활 연령과 생물학적 연령에 기초해서 노인을 정의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심리적 연령에 관한 정의입니다. 한 개인의 심리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연령이 심리 연령입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타인과의 관계 형성 능력, 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능력 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끝부분에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능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언급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대, 30대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뭔가 의욕적이고 열정이 넘치죠. 아이디어도 반짝반짝 샘솟습니다.
한 해 한 해 40, 50 조금씩 사업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뭔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항상 열정적으로 끌고 가던 내 자신의 모습이 어느 순간 조금은 나약해지고 조금은 열정이 덜해지고 그리고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도 덜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좀 열심히 뭐 하고 싶지가 않네. 조금 이런 아이템 저런 아이템들에 도전하고 싶은 도전감도 도전 정신도 예전 같지가 않아. 그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기 그런 것들을 심리적 연령에 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연령에 관한 정의입니다. 사회적 기대 또는 규범을 반영하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인 것이죠. 사회적 기대 또는 규범을 반영하는 나이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를 가는 연령이 정해져 있죠. 자, 그런 것 또한 사회적 규범을 반영한 나이입니다. 또 군대를 가는 나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당장 군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뭐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입대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음주를 할 수 있는 나이도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는 나이, 즉 사회적 연령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 정년기, 은퇴 정년기 등 정년기라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 연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의 정년기, 은퇴 정년기, 우리가 뭐 회사마다 또는 직장마다 소속해 있는 집단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55세, 57세부터 65세까지 그 사이를 우리가 은퇴 시기, 은퇴 정년기라고 합니다.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가 은퇴 시기, 은퇴 정년기가 다가오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나의 젊은 시절은 다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그런 것들이 사회적 연령에 관한 노인의 정의입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개인의 지각에 의한 정의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거. 그렇죠? 주관적 판단에 의해 스스로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노인분들께 우리 노인분들이 생각하시는 노인은 몇 살부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했더니 아주 재미있는 답변. 자, 70세에서 74세가 돼야 노인입니다. 라는 그 설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52%나요. 자, 이렇듯 우리 노인분들은 70이나 74세를 노인이라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 스스로 규정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생활 연령에 의한 정의. 몇 세가 노인이라고요? 65세가 노인인데 실제로 우리가 노인이라고 판단하시는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65세가 아닌 70에서 74세가 되어야 그때쯤 되어야 노인입니다. 라는 답변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하류층보다는 중산층에서 노년기가 더 늦게 시작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네요. 왜 그럴까요? 여성이 남성보다 평소 신체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에서 기인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을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젊은 시절부터 젊은 세대를 겪어가시면서부터 자기 신체에 대한 이런 피부 관리, 몸매 관리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보다 남성이 더 늦게 나는 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류층보다는 중산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신 분들이 자신의 신체, 자신의 건강, 자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실 수가 있겠죠. 시간적인 투자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경제적인 투자도 여유롭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보다는 나는 좀 더 젊어. 나는 아직은 노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일수록 신체적 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하류층보다는 중산층 설명을 하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죠.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분들, 충분한 여유가 되신 분들이 자기 투자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위가 낮은 계층일수록 신체적 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노인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연령, 생물학적 연령, 무슨 연령, 우리가 지금 쭉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런 5가지 연령을 기초해서 이렇게 3가지를 더 제가 추가적으로 노인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며 늙은 사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노인이다 라고 정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정의가 있을까요? 신체적, 생리적 기능 감퇴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셨네요.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까요? 신체적 기능 쇠퇴, 사회적 기능 약화와 상실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며 가정적,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겪거나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노인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노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대상, 함께 해야 될 대상은 바로 어르신들, 노인을 말합니다. 자, 우리 노인들의 정확한 특성을 알아야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신체 및 생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특성, 이 3가지로 노인의 특성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신체 및 생리적 특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및 생리적 특성입니다. 인간의 성장, 성숙, 소멸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에게는 다양한 세포의 예비 능력 저하로 세포의 위축과 퇴화, 그리고 두발, 피부의 변화, 시청각, 운동 중추 등의 기능 약화와 학습 능력 저하, 그리고 기억력 감퇴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조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조금씩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두발, 머리가 빠지거나 희끗희끗해지는 경우 많이 보시죠? 피부의 변화, 피부의 탄력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주름도 생깁니다. 시청각, 시력도 나빠지고 있죠? 자, 학습 능력 저하, 기억력도 깜빡깜빡합니다. 이런 것들이 노인의 신체 및 생리적 특성입니다. 좀 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반응 속도가 느리죠. 세포의 예비 능력 저하로 인해서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툭 튀어나오는 행인이라든가 다른 차량의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운전 미숙으로 고령자들, 노인분들이 사건, 사고를 내는 그런 뉴스를 조금씩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도 느리다라는 것의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부상당했을 때 회복력이 감퇴됩니다. 세포의 예비 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골절, 뼈가 부러졌을 때 뼈가 붓는 시기가 아무래도 우리가 젊은 시절보다는 조금 더뎌지고 길어지기 마련이죠. 자, 그리고 아파도 예전과 같이 하루면 감기를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신체 및 생리적 특성입니다. 노인들의 특성을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노인들의 사회적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노인의 지식이나 축적된 경험, 기술, 그리고 사고방식과 사상은 점차 퇴색되며 사회에서 쓸모없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요즘 아무래도 그동안에 많은 지식과 노하우들, 이런 경험 기술들이 데이터로 축적이 되어 있죠. 충분하게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경험, 숙련된 기술들이 조금씩 사장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 노인의 생활 방식이나 욕구 및 기대 등이 무시되고 있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말미암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지식이나 축적된 경험이나 기술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대라면은 젊은 세대들과 갈등이 고조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회적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노인의 지식이나 축적된 경험이나 기술이 다른 데이터로 인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필요가 없거나 또는 그 필요한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노인의 존재 가치 저하로 인해 젊은 세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된다. 자,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집과 거부 반응을 띠고 있어 타협과 수용이 어렵다? 그렇죠.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은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죠. 그 가치관이 아주 굳세게 아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타인과 타협이 조금 어렵습니다. 내 생각은 이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내 생각이 많어.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수용도 어렵고 타협도 어려운 것입니다. 고집이 세지는 이유가 그런 것이겠죠? 자, 노인의 새로운 역할 적응보다는 젊은이의 역할을 계속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은 70세나 74세가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세대들은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많어. 이 사회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아직까지 있어. 너희들이 하는 일도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젊은이 역할을 계속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심리적 특성을 알아볼까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경제적 불안감, 생활 부적응에서 오는 불안과 초조감, 정신적 흥미의 감퇴에서 오는 내패성. 내패성은 내 자신에 갇혀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쾌락 추구 및 성적 충동의 감퇴, 활동성의 감소, 새로운 생활에 대한 학습이나 적응의 곤란, 고독감, 질투심, 보수적 과거에 대한 집착, 회고, 누추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자, 우리 경제적 불안감이 옵니다. 은퇴 시기에 아물리면서 또 은퇴 후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불안감이 밀려오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노인은 다른 연령층과는 다른 특유한 심리적, 신체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가능한 오래 살고 싶은 욕구. 그렇죠. 한 해 한 해 더 지나면서 삶에 대한 집착이 더 생깁니다. 자, 그리고 집단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은 욕구.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야. 아직 내가 살아있어. 아직 내가 충분해. 라는 그런 만족감을 얻으시겠죠. 자신의 특권인 소유물, 권리, 권위, 위신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여기서의 소유물은 경제적인 부분이겠고, 권리, 권위, 위신은 자신의 명예겠죠. 자,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어. 내 명예를 지킬 거야. 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위험과 편안으로 막고자 하는 욕구.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하십니다.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또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으면,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하십니다. 자, 그런 것들이 죽음을 위험과 편안으로 막고자 하는 욕구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1강에서는 저와 함께 노인의 개념, 노인의 정의, 그리고 노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